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기업의 재벌로부터 돈을 걷는 방식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벗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해먹는 동안에 제가 정말 부끄럽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 9년 3개월 비서실장을 했던 김정념. 이 김정념 씨를 제가 만나서 이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자기네들은 굉장히 깨끗한 정부였다. 박정희 정부는 굉장히 깨끗한 나라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삼았던 걸 들으면서 사실은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뭐였냐면요. 자기네들은 딱 정해놓은 10대 그룹, 당시에 10대 그룹에 있는 한테만 매달 정해놓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 그룹을 벗어난 다른 기업에서도 돈을 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절대 그 10대 그룹 이상에서는 돈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정부였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턱이 빠지도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나. 명백한 범죄 행위죠. 기업한테 정기적으로 매달 돈을 걷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네들 내고 싶다고 여러 기업이 찾아와서 로비를 했지만 우리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아버지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면 아버지 식대로 뭔가 불이익을 줘야지 당연한 거다, 이런 건데요. 약속한 것처럼 우리 1030님, 기업은 우리 돈 뜯어먹고 국가는 기업 뜯어먹고 결국 우리 시민들이 다 뜯긴 셈이죠. 정답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1030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재벌이 돈을 뜯겼다? 천만의 말씀이죠. 사실 재벌의 돈이 뜯긴 게 아니라요, 국민의 돈이 뜯긴 거죠. 모든 물건에는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 많이 해갖고 유명한 제품을 샀다? 그래서 이 제품은 광고를 많이 해서 유명한 상품이야 라고 하는데 실은 그 물건 값에 그 광고 비용이 다 들어가야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를 더 주고 서비스로 뭘 주고 그것이 내가 이거 샀으니까 내가 이거를 공짜로 얻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것도 다 물건값에 들어간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재벌이 박근혜한테 돈을 줬다? 그래서 재벌이 오히려 돈이 뜯겼다? 그런 게 어딨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뜯긴 돈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 제가 여기 어떤 분한테, 우리 목부인님, 나쁜 짓을 하려면 높은 곳에 가서 해야 처벌도 가볍고 남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는 바쁜데, 우리 목부인님을 제가 예를 들어 월급 한 달에 5천만 원씩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요. 그래서 연 6억 원의 연봉을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목부인이 고상만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목부인한테 6억 원씩이나 월급을 많이 주니까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대신 목부인은 저한테 15억 원에 매년마다 그 정도를 벌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제가 6억을 주는 거죠. 제가 6억을 주는 것이 착한 게 아니라 6억을 주고 사실은 15억을 벌어와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걸 수용하니까 6억씩 계속 준 거겠죠. 목부인님 충성 다하겠다고 파요. 충성 다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6억을 줄 테니 15억을 벌어와라 나한테. 그럼 내가 6억 줄게. 이게 이제 기업 논리죠.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기업 논리죠. 어느 기업이 다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15억씩 갖고 오세요. 내가 1년에 6억씩 줄 테니까 한 달에 5천만 원씩. 이게 사실은 기업 논리거든요. 지금 이 재벌들도 해주몽, 이게 내가 돈을 엄청 버네. 해주몽님도 충성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제가 얼마 15억씩 버니까 45억을 받고
이 사람들한테 6, 3, 18, 그러니까 18억만 주면 되네. 그쵸? 제가 45억 벌고 18억만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는 제 직원들에게 6억씩 돈을 주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저 기업 좋다라고 얘기하겠죠. 실제로 이 롯데든 삼성이든 뭐 현대든 SK든 엄청나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 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이익을 얻은 거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K스포츠 재단 여기에 그 미르하고 K스포츠에 45억 원의 돈을 냈고 그런 상태에서 또 3월달 올 3월에 박근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또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총 115억 원. 115억 원을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70억 원은 수사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 거고, SK 채태원도 마찬가지로 2월 달에 박근혜를 독대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직후 2월 29일 날 SK가 K스포츠 재단에 80억 원, 그리고 더 많이 냈어요. 야, 어마어마하게 낸 거죠. 그 K스포츠에 80억 원을 냈고 그 전에 111억 원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191억 원을 SK가 이들 기업에다 낸 건데, 자, 여기는 전부 다 공통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공통사항이. 그죠? 이 어마어마한 채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면을 시켜줬고. 근데 그 후에 요구했던 돈을, 그러니까 80억 원을 요구하면서 이제 오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SK가 너무 많은 돈을 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그 후에 치사하다라고 하면서 돈 요구를 처리했는데, 그리고 나서 111억 원을 냈을 때는 채태원 SK그룹 회장을 사면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80억 원은 또 거절을 나중에 했더니, 그러니까 최재원 부회장, 사면이 기대됐던 이 최재원 부회장은 특사가 이 사면이 무산이 됐다고 그러고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을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불허를 시켰다. 그러니까 명백히 요구했던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던 거죠. 그죠? 박정희가 월남 파병 파독 간호 광부에서 받은 돈이 스위스은행에 아직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설이 있죠. 저는 정말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파독 광부 간호사들, 그리고 월남전 목소리가 너무 러브시 하세요. 뭘까요? MBC 지분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하고.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님. 지금 현재 베트남 파병 갔다 온 사람들하고 이 파독 광분이 뭐 이런 분들, 월남 참전, 베트남 고엽제 이분들, 일단 이런 분들이 이 박정희하고 박근혜에 대해서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누가 봐도 분명히 자기네들이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를 옹호하고 가해자 편을 드는지. 정작 베트남 파병 갔다 와갖고 고엽제 병이 붙은 분들, 그리고 또 북한으로 갔었던 HID 북파공작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거는 사실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예우거든요. 그런데 정작 왜 자기네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사지로 데려가서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아서 온갖 병에 시달리게 하고, 그리고 또 당연히 다 받아야 될 정상적인 그런 돈도 다 받지 못했던 분들이 왜 잘못된 것에 대해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뭐 시위하고 뭐 국회 찾아와서 싸우고 항의하고 따지면서 왜 안 해주냐고 하고, 그리고 정작 그거를 안 해준 그때는 뭐 그냥 입 다물고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고. 저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 권리를 위해서 싸운 것은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사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전 왜 지금 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무슨 박사모 때도 사람들이 나와갖고 누가 참석했나 쭉 보니까 거기에 무슨 베트남 어쩌니 무슨 뭐 파독광부 어쩌니 이런 거 써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날 지경입니다. 그런 식으로 옳고 그런 거를 모른다? 3살짜리 아이도 자기한테 누가 잘해주는 건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고,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건지조차도 제대로 구분하시지 못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면 아버지 식대로 뭔가 불이익을 줘야지 당연한 거다, 이런 건데요. 약속한 것과처럼 우리 1030님, 기업은 우리 돈 뜯어먹고 국가는 기업 뜯어먹고 결국 우리 시민들이 다 뜯긴 셈이죠. 정답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1030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재벌이 돈을 뜯겼다? 천만의 말씀이죠. 사실 재벌의 돈이 뜯긴 게 아니라요, 국민의 돈이 뜯긴 거죠. 모든 물건에는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 많이 해갖고 유명한 제품을 사는 굉장히 깨끗한 나라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삼았던 걸 들으면서 사실은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뭐였냐면요, 자기네들은 딱 정해놓은 10대 그룹, 당시에 10대 그룹에 있는 기업체로만, 한테만 매달 정해놓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 그룹을 벗어난 다른 기업에서도 돈을 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절대 그 10대 그룹 이상에서는 돈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이 제품은 광고를 많이 해서 유명한 상품이야 라고 하는데, 실은 그 물건값에 그 광고 비용이 다 들어가야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를 더 주고 뭐 서비스로 뭘 주고, 그것이 내가 이거 샀으니까 내가 이거를 공짜로 얻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것도 다 물건값에 들어간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재벌이 박근혜한테 돈을 줬다? 그래서 재벌이 오히려 돈이 뜯겼다, 그런 게 어딨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뜯긴 돈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 제가 여기 어떤 분한테, 우리 목부인님, 나쁜 짓을 하려면 높은 곳에 가서 해양이 깨끗한 정부였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턱이 빠지도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나. 명백한 범죄 행위죠. 기업한테 정기적으로 매달 돈을 걷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네들 내고 싶다고 여러 기업이 찾아와서 로비를 했지만 우리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아버지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기업의 재벌로부터 돈을 걷는 방식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벗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해먹는 동안에 제가 정말 부끄럽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 9년 3개월 비서실장을 했던 김정념. 이 김정념 씨를 제가 만나서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자기네들은 굉장히 깨끗한 정부였다, 박정희 정부는